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정말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지금 촬영을 하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오전에. 우리가 시간은 뭐 항상 11시 때쯤 촬영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전이 다 밤이었다면은 지금은 이제 오전, 아침 11시가 되겠습니다. 상태는 똑같아요. 아침에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부어 있습니다. 밤에 찍을 때는 초췌한 모습으로, 아침에 찍을 때는 이제 부어 있는 모습이 되겠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뭐 이렇게 간단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때 실수하는 것, 그리고 시험 볼 때 실수하는 것을 이제 과목별로 좀 이렇게 편하게 좀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그래서 먼저 학생들이 공부할 때 실수하는 것, 요걸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국어부터 먼저 말씀드릴까요? 이제 좀 가이드 겸, 국어 공부할 때 학생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요. 크게 실수하는 게 뭐냐면, 안다고 착각하는 거. 이게 가장 큰 실수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국어라는 과목 자체가 우리말로 되어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한두 번 읽어보고, 아, 이게 이거구나. 라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자기가 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보통 중학교 친구들이 국어 공부할 때 그렇게 하고 그런 습관이 이어져서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똑같이 나 시험 공부 열심히 했어. 또 돌이켜 보면은 뭐 교과서 한두 번밖에 읽은 게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다 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중학교 때 시험 문제는 굉장히 단순해요. 이 국어라는 게. 그래서 내용 일치 문제가 거의 90%가 나오기 때문에 그 점수를 자기 거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국어가 이제 외부 지문이 좀 많이 나오죠.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분석 틀을 갖추지 않은 친구들, 그리고 안다라고 착각한 친구들이 교과서 내용이 한 40에서 60%가 나오고 나머지가 외부 지문으로 나오는데 그거를 못 읽어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국어 평균 점수가 50점, 60점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크게 실수하는 게 공부를 할 때 자기가 안다고 착각하는 거. 요게 있을 것 같아요. 수학 과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공부할 때 우리 친구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우선은 비슷한 것 같아요. 국어랑도 좀 비슷한 게, 우선 아이들이 이제 예비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애들이 지금 고1 올라오면서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정도까지 공부를 해야 되냐라는 게 있어요. 자기는 이 정도 나는데 이렇게 어려운 것까지 푸냐, 학교 시험에서 안 나올 텐데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같아요. 자기가 안다라는 착각이고, 학교 시험에 대해서도 자기가 어느 정도 될 거라는 거 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정도까지 할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렵게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고, 학교 시험 자체가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를 잘 몰라요. 수학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마다 좀 바뀌는 성향들이 있다 보니까 공부를 좀 힘들게 좀 어렵게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좀 잘하는 아이들 중에서 많이 공부를 하면서 실수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집에서 어떤 문제를 보더라도 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도 풀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게 눈으로만 보면서 풀 수 있고, 풀 수 있고, 풀 수 있고,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은 실제 시험에서 아이들이 시간 내에 정확하게 푸는 것들이 염습이 안 돼 있을 때 풀 수는 있지만 시간이 너무 오버가 된다든지, 아니면 좀 긴박한 상황에서 실수가 유도가 되면서 자기가 좀 멘탈이 털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잘하는 아이들 중에서는 막판에 많이 염습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상 난이도의 문제를 좀 많이 풀면서 실전에 대한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좀 빨리 정확하게 푸는 거에 대한 연습을 좀 하는 필요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위권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항상 아이들이 공부를 하면서 자기가 뭘 모르는지 뭘 아는지를 갖다 판단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중위권 아이들은. 그래서 아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다질 수 있게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좀 조절을 해서 양을 좀 줄여서라도 아는 것들은 계속 반복을 해야 되고, 모르는 것 중에서 자기가 정말로 풀 수 있다 없다라는 거를 가려내고, 그 중에서 풀 수 있을 것 같은 것들은 좀 연습을 하고, 풀 수 없을 것 같은 경우는 조금 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집들도 보면은 뭐 센수학도 뭐 A단계, B단계, C단계가 있는데, C단계 같은 문제들 중에서도 내가 이것까지는 푸는데 너무 좀 오바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버려가면서, 그 외에 이거는 내가 연습하면 맞출 수 있겠다는 것들을 좀 연습해 나가는 게, 지금 시험 기간이니까 이렇게 연습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위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얘네들은 자기가 뭘 아는지 모르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을 지금 이 시기에 아이들 좀 연습을 시킨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말 그대로 대표적인 유형들을 암기를 시키고 외우는 방법을 갖다가 좀 외워서 자기가 그냥 기계적으로 풀 수 있게끔 연습을 시키는 게 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그 정도만 돼도 아이들이 성적대나 등급대가 좀 안정적으로 나올 때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학교 시험도 보면은 1, 2등급 같은 경우는 등급컷이 좀 많이 올라가 있긴 하지만 고등학교 애들은 근데 중학교 3등급이나 4등급 같은 경우는 점수가 좀 많이 떨어져요. 평균 점수나 등급컷이.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조금 자기가 맞출 수 있는 것들 다 맞춰 나가면 생각보다 조금 더 좋은 등급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갖다 알고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영어는 아이들이 뭘 실수를 많이 합니까? 공부할 때. 아이들이 우선은 저는 대충 공부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고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하는데 쉽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안다고 착각을 해서 대충 공부해도 나는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신 대비 같은 경우 객관식이다 보니 서술형에 대한 부담이 아이들이 적어서 그런 것도 있고 보통 아이들이 영어 수준이 이제 본 자기 학년의 수준보다 높은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신 대비는 나는 안 해도 된다, 대충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거기에서 나오는 실수로 아이들이 문제를 많이 틀리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를 골라야 하는 문제가 나오면 정확하게 얘가 주어와의 관계가 능동인지 수동인지 목적어와의 관계가 능동인지 수동인지 아니면 수식하는 명사와의 관계가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정확하게 따져서 골라야 하는데 그냥 문장을 통째로 자연스럽게 해석을 해서 고르다 보면 실수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자기가 안다고 착각하든지 아니면 문제를 꼼꼼히 보지 않고 대충 보고서 답을 고름으로 인해서 나오는 실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공통되네요. 국어든 영어든 수학이든 우리 친구들이 공부할 때 실수하는 게 착각한다는 거죠. 아, 나 이거 이만큼 알아. 나 이거 할 수 있어. 라는 착각이 가장 큰 실수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러한 실수를 좀 줄이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 좀 같이 좀 이야기 좀 해볼 건데요. 국어 같은 경우에는 뭐 똑같은 것 같아요. 국어든 영어든 수학이든 다 똑같은 것 같은데 개념 정리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용어 정리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문법 같은 경우 우리 친구들이 문법을 외우려고 하거든요. 근데 국어는 기본적으로 다 독해 영역입니다. 정보 영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개념하고 용어가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제 문법 문제를 풀기가 좀 어렵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문법 조항을 암기를 한다거나 예, 뭐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조항이 한두 개가 아닌데. 근데 막상 시험 문제에서는 그 조항을 자료로 제시를 하고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문법 문제 거의 90%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국어를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가 안다는 것을 전제하에 그걸 적용 연습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국어 교과서에 보면은 학습 활동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학습 활동을 대충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학교에서 학습 활동을 풀이를 해주는데 필기하고 그냥 뭐 내용만 좀 이렇게 상기시키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학습 활동을 두 번, 세 번 보면서 이거를 학생 스스로가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학습 활동을 통해서 내가 이해한 부분이 맞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만 해도 뭐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그렇게 공부를 하면은 반은 됐고요. 그 다음이 유형 연습이죠. 그래서 뭐 한 지문당 문제가 뽑아져 나올 수 있는 유형도 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시험 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풀면서 아 이게 이런 방식으로도 문제가 나올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연습들을 좀 해주면은 어느 정도 국어 공부는 좀 본 궤도에 맞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학은 좀 이런 뭐 이렇게 상위권 친구, 중위권 친구, 하위권 친구들 이런 이렇게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뭐랄까 대처를 할 수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은 조금 국어랑은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험 대비를 준비를 하는 경우가 수학은 이제 수학을 잘 풀 수 있는 거에 대한 능력도 있겠지만 시험을 잘 보기 위한 것도 또 별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는 자기가 모르는 개념을 찾고 그걸 갖다가 확인하기보다는 문제를 유형별로 정리를 해서 푸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개념을 찾기보다는 내가 못 푸는 문제들에 대한 테크닉을 갖다가 좀 외울 수 있게끔 하는 게 지금에서는 점수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에 대한 하나의 방법이 되고요. 개념 공부는 평상시에 해서 어느 정도가 완성이 돼야 뒤에 문제 푸는 것들이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개념을 다시 공부한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힘든 과정들이 좀 있을 거예요. 수학은요? 예, 수학은 지금 그래서 그렇고. 그래서 외우고 암기를 해야 되는 것들이 어떤 정도가 되냐면 보통 이제 수학이 모의고사가 100분에 30문제를 풀거든요. 그리고 거기서도 좀 어렵거나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아야 3문제 정도가 돼요. 모의고사는 3문제에서 그 정도가 되는데 학교 시험은 50분 동안 25문제 가까이가 되는 문제들을 풀어요. 소문항까지 하게 되면 거기다가 서술형도 들어가고 거기서 또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것들이 한두 문항들이 꼭 들어가는 형태가 되고요, 요새는. 그러다 보니까 시간 내에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실제 모의고사도 10문제 가까이가 좀 정말로 쉬운 기본적인 문제들이기 때문에 풀 수 있는 것들이 문항수가 좀 많은 반면에 학교 시험 같은 경우는 그렇게 기본적으로 풀 수 있는 문항수도 적어요. 그래서 시간에 대한 관리가 되게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아이들이 올라가면서 시험을 보게 되면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점수들을 받기 시작을 하고 1등급 컷이 90점이 넘지 않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충격을 많이 받더라고요, 애들이. 80점대가 1등급 컷이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 시험이 좀 어려우면 70점대가 1등급 컷이 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수행평가가 같이 포함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점수를 최대한 끌어낼 수 있게끔 연습을 하는 게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실수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보통 보면은 수학 같은 경우는 계산 실수다 뭐다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이거는 솔직히 고등학교 아이들이 지금 현재 계산 실수를 하는 것들을 고치기에는 덤벙돼서 그런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험 때 좀 긴장을 해가면서 집중을 해서 풀어야 되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수학은 지금 이 시기에는 학교에서 나가 있는 부교재라든지 프린트물을 갖다가 좀 암기를 해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고 시간을 정해서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돼요. 학교 기출시험지들을 갖다가 풀고 해야 되는데 보통 아이들이 자기네 학교라든지 좀 인근에 있는 학교들 것만 풀려고 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지역에 있는 학교들 좀 다양한 패턴들에 대한 시험지들 많이 풀어봐서 학교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실전적인 연습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영어는 공부 실수 줄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네, 영어 시험에 이제 나오는 유형이 크게 어휘, 독해, 문법 세 가지라고 봤을 때 어휘 같은 경우는 이제 어색하게 넣어놓거나 아니면 영영풀이를 잘못해 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중요 어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영영풀이로 나왔을 때 정확하게 해석해서 맞고 틀린 것을 찾을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하고요. 문법 같은 경우에 크게 세 가지에서 아이들이 많이 실수를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가장 중요한 동사. 그러니까 그 단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법은 두 가지씩 나오긴 하지만 그거 외로 항상 이제 동사에서 틀린 부분이 나오는데 아이들이 동사를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에 일과에서 투부정사에 대해서 배웠다면 투부정사가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를 판단하느라 동사 파트는 챙기지를 못하고 이제 그 문장이 어법상 틀렸는지 맞는지 확인을 할 때 동사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항상 동사를 조심해야 한다. 동사를 이제 결정하는 요인이 세 가지가 있는데 수의 일치와 시제와 태를 반드시 확인해라. 특히 주어가 3인칭 단수며 일반 동사 s를 붙이는 거는 너무나 기초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수업을 하는데도 고3 수준의 수업을 하는 아이인데도 이제 중등 내신을 한다고 중학교 1학년인데 그 문제를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예전에 이제 당연스럽게 배웠던 것들을 시험에 나왔을 때 그 부분을 틀리게 해놓으면 그냥 그걸 체크를 하지도 않고 넘어가서 틀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법 문제에서 동사를 체크하라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고요. 그리고 형용사 부사를 잘못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보어 자리에 형용사를 써야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다 보면은 부사처럼 해석이 돼요. She looks kindly 하면은 그녀는 친절하게 보인다라고 친절하게라고 해석이 되다 보니까 looks kindly라고 써도 아이들이 틀렸다고 생각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보어 자리에 반드시 형용사를 써야 하는데 부사를 써서 틀리는 경우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 아이들이 확실하게 암기를 하고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독해에서 이제 아이들이 실수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의 문제에서 실수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데 실수
실수를 하는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주제 찾는 문제랑 일치하는 문제 찾는 문제에서 이제 주제를 찾을 때 아이들이 전체 지문을 읽고 그 전체 핵심되는 내용을 주제로 찾아야 되는데 일부분과 일치하는 내용을 보기에 넣어 놓으면 그게 맞는 문장이라고 주제를 찾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전체 지문의 내용보다 추상적인 것을 보기로 놨을 때 또 그걸 답으로 찾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주제를 찾을 때는 반드시 전체 지문의 내용을 포함하되 그 보기 중에 가장 구체적인 것을 답으로 찾으라고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주제를 찾을 때 일부분만 일치한다고 해서 그게 답이 아니고 너무 추상적일 경우에도 답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답을 찾으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고, 그리고 일치하는 문제를 찾을 때도 이제 정확하게 해석하지 않고 대충 지문을 해석한 다음에 그 기억을 바탕으로 보기만 보고 답을 골랐을 때 실수가 나오는데요. 반드시 보기에 나오는 이제 문장을 지문에서 찾아서 밑줄을 그어서 확인을 해라. 그랬을 때 어떤 부분을 선생님이 단어 하나를 바꿔서 일치하지 않는 보기로 바꾸는지를 연습을 할 수 있고 답을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다. 그 부분들을 조심해서 보면 실수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도 이제 국어랑 마찬가지로 독해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거는 영어, 국어를 떠나서 뭐 수학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수학도 이제 문제가 제시가 되면 문제가 원하는 방향과 의도가 있는데 그거를 학생들이 무시하고 이제 자기 딴에 푸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시나 기본 독해력은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뭐 기호를 줬던, 지문을 줬던, 자료를 줬던 기본 독해력이 뭐 밑바탕이 되지 않으면은 문제 접근이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번에 시험 볼 때 실수하는 것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뭐 조금 내용이 좀 섞여 있긴 하지만, 국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이 실수 많이 하는 게 문제를 잘못 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했는데 적절한 거 찾고 있고, 그러니까 저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때 좀 이렇게 급하게 조금 문제를 풀다 보니까. 근데 이게, 그러니까 국어에서 문제를 틀리는 유형을 보면은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알면서 틀리는 것과 모르면서 틀리는 경우. 근데 모르면서 틀리는 경우는 뭐 공부를 해서 보완을 할 수 있는데 알면서 틀리는 경우가 이게 잘 안 고쳐져요. 이게 습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를 접근할 때 조금 진정을 하고 문제 의도를 확인하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막상 시험장에 들어가서 시간 제깍제깍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문제를 푸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급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수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자기가 충분히 풀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중간 단계를 빼먹는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국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연계되는 이야기이긴 한데 선지 확인을 제대로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1, 2, 3, 4, 5번 선지가 나오면 정보가 2개, 3개씩은 꼭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정보 단위로 확인을 해주고 선지를 좀 제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한 번에 다 통으로 읽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머릿속에서 이제 이해가 좀 이렇게 정보들끼리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 또 지문을 안 읽고 문제를 푸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뭐 신규 상담이든 아니면 재원생 상담이든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지문을 안 보고 답을 찾는 방법은 없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저는 오히려 대묻습니다. 네가 궁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국어 영역은 기본적으로 정보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읽어줘야 되고, 특히나 이제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지문을 안 읽고 답을 찾아낸다면 그건 뭐 돗자리 깔아야죠. 돗자리 깔고 이제 이렇게 뭐 점쟁이로 나가야 되는데, 반드시 읽어야 되고, 단 지문을 읽어나가는 이제 방식이 있는데 이거를 또 상당히 좀 어려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험 볼 때 좀 실수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험 문제 자체가 뭐 영어도 그렇고 뭐 수학도 그러겠지만은 내신 문제 유형하고 모의고사 수능 문제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접근 방법을 좀 달리해야 됩니다. 내신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여러 번 내용을 확인했기 때문에 문제 보고서 그 내용을 추적할 수는 있지만 그거는 이제 지문을 안 보고서 문제를 풀 수도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의고사는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전혀 모르는 질문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꼼꼼하게 살펴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방법적인 것을 우리 아이들이 잘 모를 때 시험장에서 많이 실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좀 순서를 좀 거꾸로 가볼까요? 영어 시험 볼 때 우리 친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내신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려서 모의고사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모의고사는 이제 영어가 시간이 이제 영어 같은 경우도 부족한 친구들이 많은데 이제 지문을 읽을 때 모든 단어를 알지 못하면 해석을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중요 어휘가 아닌 경우에는 어휘를 알지 않아도 알고 있는 단어만으로도 충분히 유추해서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을 회복하고서 문제를 대하는 자세가 우선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겠고, 그리고 이제 문제 유형에 따라서 푸는 방법이 다를 수 있어요. 모든 지문을 전체적으로 다 꼼꼼하게 읽고 내신과는 달리 모의고사 문제를 그렇게 해서 풀기에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문제 유형마다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를 사전에 연습을 해놓고 실전에서 그 유형대로 문제를 풀어야 시간을 촉박하지 않고 문제를 이제 풀 수 있는 여유가 생길 것 같습니다. 아, 영어는 조금 다르네요. 네. 그거는- 모의고사랑 내신의 접근 방법이 다르다고 할 수 그거는 있습니다. 지문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예, 왜냐면 세부정보 문제가 상당히 까다로워서 그거를 캐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할 수 있으면 이제 1등급 가는 거고, 그게 안 되는 친구들은 2, 3등급 밑으로 떨어지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차이가 있네요. 수학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시험 볼 때 아이들이 뭘 가장 많이 실수를 하나요? 우선은 수학 같은 경우는 조건을 잘못 보면 답이 잘못 나오는 경우들은 없어요. 조건을 잘못 보게 되면 답이 잘못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안 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안 썼던 조건이나 잘못 봤던 조건을 다시 문제로 가서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아서 뭔가 정보를 잘못 얻어서 했다라기보다는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실수를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OMR 카드 아하. 체크를 잘못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갖다 보시면, 뭐, 1, 2, 3, 4, 5에 대해서 객관식이 있으면, 1번이 답이 2로 되어 있고, 2번이 3으로 되어 있고, 3이 4로 되어 있고, 5가 6이 되어 있다고 하면, 계산한 게 3이기 때문에, 보기는 2번을 갖다 해야 되는데, 그냥 3을 갖다 체크하는 경우들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글씨 쓴 게, N이라고 하는 거랑 뭐 7이라고 하는 숫자를 헷갈린다든지 8이랑 9를 헷갈린다든지 이런 경우들은 좀 있기는 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일부일 가능성이 좀 있고요. 실제 아이들이 실수라기보다는 시험 볼 때 조금 점수를 깎아먹는 거에 대한 요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수학 같은 경우는 중상위권 아이들부터 시간이 부족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극상위권이라고 하더라도 요새는 점점 이제 송도 지역에 나오는 기출 문제들을 보면은 꼭 한두 문제 이상은 킬러 문항들이 나오다 보니까 시간이 항상 부족하거든요. 모든 아이들이, 중상위권 아이들부터는. 그러면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우선은 시간 배분을 좀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쉬운 거는 기계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고, 어려운 거에서 시간을 갖다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애초당 딱 보자마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거나 조건들이 많아서 내가 고려해야 될 게 많다라고 하면, 그런 문제는 넘어가고 다른 문제들을 풀고 나서 시간이 남을 때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 시간적인 거에 대한 조절이 되면서 자기가 맞출 수 있는 거에 대한 점수를 갖다 다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위권 아이들 같은 경우가 좀 걱정이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성적대가 조금 어정쩡하게 나오면서 수학을 좋아하고 수학을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아이들 중에서 중간에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나오면, 번호도 보면 20번까지 있을 때 만약에 한 10번이라든지 11번이 그런 문제가 나오면 갑자기 도전을 외치면서 그 문제를 갖다가 끝까지 풀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서부터 문제를 못 푸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 문제를 풀고 넘어가겠다고 하는 뭔가 도전의식이 생기면서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 수학 실력을 뽐내는 게 아니라 시험 점수를 갖다 맞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그냥 제끼고 넘어가는 게 좋고요. 그리고 중상위권 아이들 중에서도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이걸 풀어봤던 문제고 항상 봤을 때 별거 아니라고 했던 문제가 풀다 보면 막히거나 답을 내는데도 보기에 답이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든 다시 맞춰보려고 다시 되돌아가서 뭔가를 갖다 하면서 시간을 많이 허비를 했는데, 자기가 한번 생각했던 방향이나 계산 실수했던 방향은 그대로 바로바로 풀게 되면 그대로 똑같은 게 답습이 돼요. 어쩔 수 없이 답습이 되기 때문에 똑같은 결과가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풀이 과정을 지우지 마시고 바로 뒤에 거 문제로 넘어가서 문제를 풀고, 뭔가 비슷한 부분에서 답을 갖다 체크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끝나고 나서 다른 것들 다 풀고, 풀 수 있는 것 다 풀고 나서 그때 되돌아가서 보면 자기가 실수했던 부분들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시간에 대한 텀을 주고 좀 다시 돌아가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위권 아이들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좀 분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애초당 처음부터 잘 공부를 하지 않았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시험지를 받아서 보자마자 느끼는 게 그냥 외계어 같이 써 있는 거거든요. 그냥 한글이랑 영어로 써 있는 것 같은 느낌? 문자 같은 경우들은. 근데 이런 아이들은 이게 시험 때 실수라기보다는 그래도 자기가 꼼꼼히 읽어보면 한두 문제라도 풀 수 있는 문제도 있다 보니까 조금 집요하게 잡고 늘어져서 한두 문제라도 더 맞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좀 공부를 좀 하위권 아이들 중에서도 공부를 이번에 최근에 열심히 해서 자기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좀 많다 보면 첫 페이지부터 보다 보면 자기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다 보면 아이들이 좀 흥분을 하게 됩니다. 흥분을 하다 보니까 긴장을 하게 되고 더 잘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벌벌벌 떨면서 배도 아프고 화장실도 가고 싶고 막 땀도 나고 이러면서 이 긴장감이 고조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이랑 점수 차이가 안 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보면 그냥 담담하게 이거는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라고 해서 시험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훑어보고 나서 제낄 것들이나 내가 못 풀 것 같은 것들을 체크를 해놓고 풀 수 있는 것들을 차근차근 풀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평소시에 맞았던 점수보다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시험을 볼 때 보기 전에 우리 아이들한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좀 강조하시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국어 같은 경우는 항상 얘기하는 게, 야, 모르는 거 찍지 마. 모르는 단어 나왔어? 건드리지 마. 그냥 보류하고 넘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꼭 시험 보고 나면 모르는 거 찍어서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물어봐요. 그래서, 너 이거 왜 찍었냐? 아, 몰라요. 그게 답 같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데, 야, 모르는 단어 나왔어. 너가 그 이해가 안 돼. 그냥 우선 선지 그냥 둬. 그냥 보류해놓고 나머지를 제껴봐. 어쨌든 이제 확률을 높여가지고 점수를 올려야 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도 꼭 찍어요, 그거를, 모르는 거를. 영어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모두 골라라. 알맞지 않은 것은, 네네. 적절한 것은 이제 거기 문제에 항상 동그라미를 쳐라. 그래야지 너 눈에 확 껴서 실수가 줄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문제 제대로 보라는 네.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요. 적절하지 않은데 적절한 건 자꾸 선생님 답이 안 보여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답이 안 보이면 차라리 다시 돌아가서 보면 되는데 1번에 그냥 체크를 해버리는 거죠. 예, 뭐 선지도 안 보죠. 네. 예. 그래서 아마 영어도 비슷한 것 같아요. 국어랑 영어는 좀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문제 유형이 적절성 찾는 건데 이걸 정답 찾는 거랑 혼동을 합니다, 아이들이. 그러니까 수학하고 과학은 정답을 찾는 거죠. 계산해가지고 답이 똑 떨어진 걸 찾는 건데 국어랑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지 1, 2, 3, 4, 5번이 있으면은 선지들 사이에 비교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항상 문제가 가장 적절한 것은,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아이들이 정답 찾는 거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그 적절성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답을 찾으려고 하고 지금 영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번이 답이네? 하고 밑에 있는 선지를 안 보고 넘어가 버리죠. 그래서 이제 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학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나요? 하지 말라는 거? 똑같은 것 같아요. 똑같은 것 같은 게 저도 이제 뭐 수능을 봤던 세대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국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제가 맨 마지막에 많이 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정말 안 되는 것들 3개를 지우고 2개가 남았을 때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때 이것도 같을 거고 저것도 같을 때 답을 체크하고 넘어가진 않았었어요. 그냥 놔둔 상태에서 다음 걸 풀고 그리고 다시 봤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떤 거가 조금 더 될 것 같아서 그걸 체크하는 순간 모든 게 다 그게 답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래서 확정적인 뭐 편향이 된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처럼 같은데 수학도 마찬가지로 안 되는 것들이 골라지고 몇 개가 남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가 가장 비슷한 답을 체크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답을 체크하지 말고 절대 뒤로 넘어가서 다음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내가 뭐 빼먹은 게 있는지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절대 수학 시험은 도전을 하거나 수학 실력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시험 점수를 갖다 잘 맞는 거기 때문에 내가 뭔가 풀 수 있을 것 같은 문제에 너무 몰입해서 시간을 많이 쓰는 순간 뒤에서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들이 다 날아가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 도전의식 갖지 말고 그냥 포기하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안 될 것 같으면. 그래서 시간 주는 걸 세이브를 해야 되고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중학교 때 아이들이 90점이 넘고 한두 개 틀려야 이제 1등급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생각이 있다 보니까 고등학교에 가서도 한두 개 틀리거나 아니면 무조건 90점 이상이 돼야 1등급이라고 생각하는데 80점 초반대가 될 때도 있고요. 70점대가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60점 후반대가 1등급 커졌던 적도 있었어요. 옛날에. 거기다가 플러스로 수행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퍼펙트하게 모든 걸 다 맞춰야 1등급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 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을 조금 덜어내고
맞출 수 있는 거 다 맞추고 나머지 거는 시간 내에 뭔가 해결해서 최대한으로 중단될 만한 것들을 골라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잘하는 아이들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한두 문제가 덜 맞거나 더 맞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게임 점수를 갖다가 최대한으로 빨리 갖다가 얻는 것처럼 시험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라라고 좀 많이 이야기를 하는 편이고요. 그렇죠. 하위권 아이들은 50분 내내 그냥 문제 좀 다 어떻게든 봐서 알 수 있는 문제들을 다 좀 어떻게든 끄집어서 풀어보라고. 너가 했던 것 중에 있으니까 무조건 해보라고. 그러면 한두 개를 더 만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해보는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점수쟁탈인데 점수를 최대한 많이 따내면 그만인데 그러니까 국어도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지문 하나에 꽂혀가지고 다음 거를 넘어가지부터 그걸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야, 그러면 안 돼. 너무 등급 떨어지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해도 자기는 그거를 꼭 보고 넘어가야지 직성이 풀린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습관인 거죠. 그래서 주요 정보와 좀 이렇게 덜 중요한 정보 이걸 구분을 좀 해줘야 되고 아마 영어 수학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뭐 중요한 문제가 있고 덜 중요한 문제가 있고 이거는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풀 수 있는 문제냐 아니면 조금 어려운 문제냐 그거를 조금 이렇게 분류를 한 다음에 그리고 좀 뭐라 해야 되나 좀 패턴화 시키는 게 문제를 풀 때 그런 연습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이렇게 공부할 때 좀 실수하는 거나 시험 문제 풀 때 실수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혹시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저희 요새 애들, 중학교 애들 시험 대비를 하다 보니까, 좀, 이럴 때는 좀 어떻게 해야 될지가 조금 궁금하긴 해요. 다른 원장님들이 수업을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특히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아이들 단어나 문법을 좀 암기를 해서 외우게끔 많이 테스트를 보잖아요. 근데 그러면 아이들이 그 순간에만 외우고 뭔가 좀 벗어나려고 빨리 그냥 해결해버리려고. 근데 그게 결국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거나 뭐 자기 학습에 대한 도움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조금 관리를 하시는지 수업도 이런 경우가 너무 많다 보니까 네. 반복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우고 문제 풀고 사실은 바로 시험 보면 맞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다른 과목도 하느라 까먹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 횟수를 늘려가는 아이들의 실력에 따라서 어떤 아이는 이해독만 해도 충분히 100점을 맞을 수 있는 친구들이 있고 어떤 친구들은 4회독, 5회독까지 가야 시험에서 좋은 성적이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서 반복을 하는 게 중요하고 외운 것들이 문제에서 어떤 유형으로 나오는지를 문제에서 많이 접해보는 게 그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수학을 틀린 문항들이나 과제 내줬던 것들을 중등부나 고등부나 지금 오답노트 작성을 하는데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해주면 그걸 어떻게든 필기로 해서 빨리 오답노트를 해결하고 가려고 어차피 나와서 오답노트를 다 해야 되니까 이런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가리키면서 애들이 오답노트를 빨리 하고 가기 위한 하나에 대한 그냥 과정으로만 생각을 하지 내가 공부를 하는 학습 습관으로서의 뭔가 가져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게 저는 좀 요새는 하다 보니까 한 거를 오답노트를 다시 확인하고 설명해 보려고 하고 많이 이러거든요. 그래서 많이 도망가기도 하고 애들이 이걸 붙잡으려고 다시 시키기도 하고 애들은 요새는 좀 책을 좀 많이 잡는 편이라 그러다 보니까 소리 들리고 그래서 하는 편인데 이게 최근에 이제 고등학교 아이들도 이제 기출문제 풀이를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오답노트 작성을 하는 게 그냥 이걸 해결해야 집에 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좀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번 주는 아이들 그 수업 때 한 20분 정도 잔소리를 했었어요. 그리고 매주 시험을 보는데 이 시험도 어차피 이제 학원에서 했던 교재라든지 학교 시험이든지 거기에 바탕으로 해서 이제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단기간 내에 그걸 갖다가 빨리 보고 와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문제가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렇게도 어떻게든 그냥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나와서 요새는 이제 시험 기간이니까 나와서 한번 네가 풀어보고 설명해보라고 이렇게 좀 많이 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이제 원장님들은 이제 어떻게 하시는지가 좀 궁금하고 그리고 또 국어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지문을 지금 시험 때니까 학교 교과서에 그 지문을 갖다 좀 많이 연습을 시키잖아요. 이런 걸 좀 어떻게 점검을 하는지가 조금 궁금해서 필기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학원 수업한 거, 수업 시간에 이제 메모를 하고,
그거 다 노트 정리하고, 그 다음에 학교 필기도 노트 정리해갖고 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단원마다 정리지가 있기 때문에 정리 따로 배부하고, 확실히 하는 애들과 안 하는 아이들은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어는 기본적으로 개념과 용어 정리가 돼야지 그 다음부터 독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개념과 용어 정리는 이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메모를 하면 자기가 이제 노트 정리를 하면서 아, 수업 시간 이걸 했었구나. 이 개념이 이 개념이었구나. 이렇게 정리가 된 친구들은 다른 자료나 지문을 줘도 그걸 읽어내는데 이게 그 과정이 생략된 친구들은 다른 자료를 주면은 다른 지문을 주면은 스스로 그거를 읽어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은 꼭 해야 되고 물론 이제 국어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영어 공부하듯이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영어 단어 모르면 문장 독해가 안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너가 한국 사람이긴 하지만 이 지문을 읽기 위해서는 이 지문을 필요한 용어와 개념이 너한테 탑재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는 상태에서 이 지문을 어떻게 읽고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거냐라고 물어봐요. 그럼 본인들이 끄덕끄덕 하죠. 근데 안 하는 친구들은 죽어라 안 합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밥상을 차려줘도 본인이 먹기 싫다고 밥상 걷어 차버리는데 그거를 뭐 끌어다가 먹일 수는 없죠. 끌어다가 먹이는 순간 학생이 도망가 버리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상 차려주는 것까지 먹든 말든 그건 너의 선택 이렇게 합니다. 네. 그래서 뭐 다른 과목들도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개념을 자기 걸로 만드는 그 시간이 필요한데, 그러면 학원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해줄 수 있느냐는 결국은 밥상 차려주는 것까지, 먹는 거는 학생이 직접 먹어야 되겠죠. 자,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시험을 볼 때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보라는 좀 진부한 말이지만 그 말을 꼭 정말 아이들한테 해주고 싶은데 학생 중에 실력에 비해 항상 시험 점수가 잘 나오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 시험지를 보면 정말 빼곡하게 하나하나 다 꼼꼼하게 읽어보고 OX 보기에 다 OX를 하고 그렇게 시험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보는 순간에만 최선을 다해도 너의 실력보다 10%는 성적이 더 잘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뭐 진짜 꼼꼼한 친구들이 네, 점수가 잘 나오죠. 덤벙대고 덜렁대면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다 오류가 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면요. 네, 오랜만에 저희가 찍었습니다. 4월 11일 되겠네요.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